예,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하기 앞서 수중조사가 오늘 시작됩니다. 실종자 9명을 남긴 채 수색 작업을 종료한 지 281일 만인데요. 보도국 경제부 김종성 기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그야말로 이 슬픈 바다 아니겠습니까? 근데 네. 오늘 오후에 이제 수중조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수중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하는 겁니까? 네, 말 그대로 이 예인을 하기 이전에 예. 인양을 하기 이전에 그 주변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. 예.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이후에 지금 조사 그리고 또 구조 작업이 완전히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? 예. 280여 일이 흘렀기 때문에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예. 해저 상황. 계속해서 바다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옮겨 다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. 잠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과연 이 세월호를 옮기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예.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예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세월호 선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업체가 과연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궁금했는데 한국과 중국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죠. 중국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? 네, 한국과 중국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예. 실질적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국 업체들이 그렇군요. 실질적으로 인양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. 예. 상하이 쉘비지라는 회사입니다. 예. 이 회사가 좀 이런 가라앉았던 배를 끄집어내서 인양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예. 최근에 그 중국 양쯔강에서도 한번 유람선이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뭐 한국판 세월호다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. 그때 당시 인양을 맡았던 업체가 바로 이 업체고요. 예. 그리고 1,900여 건 정도 인양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예.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업체다라고 정부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침몰 지점에다가 이 업체가 이 별도의 해상 기지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해상 기지가 한 200여 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시설을 통해서 좀 여러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배가 투입이 되는 게 이 10,000톤급의 흔히 말하는 이 큰 선박 있지 않습니까? 대놓는 그 큰 선박과 그리고 또 예인선 450톤급 예인선까지 구비를 하고 있어서 이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. 한국 업체 역시 일종의 예인선을 또 한 척 정도 더 갖다 놓고 현장 상황을 주시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오늘 수중 조사를 하면 세월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사고가 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. 지금 세월호 어떤 모습일까요? 왼편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. 저희가 현장에서도 그 상황을 중계를 해드렸었고 남현원 경께서도 좀 현장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면 이게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닷속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인 게 뻘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인양을 하기 전에 또 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거고 이 배 안에 뻘이라든지 바닷물이 가득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추정되는 무게만 해도 8,500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상상 밖에 지금 숫자가 지금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고 지점이 맹골 수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인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, 인양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온전하게 인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인양 방식은 어떻습니까? 네. 말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. 그 인양을 하기 이전에 이게 배 안에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9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의 시신이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그물을 또 쳐야 됩니다. 그물과 함께 그다음에 또 안전 시설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한 이후에 선체가 좀 뜰 수 있도록 부력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기 주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선체를 살짝 들어 올린 이후에는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일종의 빔을 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 24개 정도가 되거든요. 지금 화면 속에서도 대충 어떻게 지금 선체가 놓여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 음파 탐지기를 통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작업도 있을 예정이고요. 그리고 배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연안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. 한 2km 정도 이동을 한 이후에 플로팅 독이라고 하죠. 배를 띄워 올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선박을 제작을 할 때 보면은 아예 이 플로팅 독 위에서 제작을 해서 바다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렇게 되는데 역으로 그 배를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로팅 독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겨진 이후에는 90km 정도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느냐? 바로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추후 절차가 이어지게 되겠죠. 그래요.
사고 직후에 김종성 기자도 현장으로 달려가 취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뭐 수중 잠수사분들도 사망하거나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위험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인양 작업에. 그렇습니다. 그때 당시에도 좀 문제가 됐던 게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 다이빙 밴도 있었고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선체에 잘 진입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. 이 명칭을 제가 좀 봤더니 다이빙 케이스라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바다 위에서 아래까지 잠수사들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일종의 케이지를 만들어서 내려갈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.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. 24명씩 총 4개조가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족이라고 하죠. 유속이 좀 느려지고 그리고 또 시야가 확보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좀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잠수사들이 신체적으로 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대를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. 그리고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. 중국 업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중국 잠수사들이 거의 100여 명 가까이가 와서 실제 작업에 투입이 되는데 한국인 잠수사는 따로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고 살펴봤더니 이 기업 자체가 앞에서 1000여 회 이상, 1900회 가까이 인양 작업에 나섰던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좀 믿겠다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중국인 그 잠수사들이 오는데 우리 잠수사들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좀 분명 존재가 할 거고요. 그리고 또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안전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런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인양 작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인양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겁니까? 인양 시기를 또 살펴봤더니 일단 해상 작업은 한 10월 말까지 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. 완전한 인양은 내년 7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럼 겨울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군요, 그러면. 그렇죠. 아무래도 수심이 좀 깊은 곳에 들어가면 또 온도가 더 추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눈 오고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상하이 쉘비지 측에도 요청을 했던 게 좀 기한을 좀 잘 맞춰달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실제 금액 역시 지급되는 돈 역시 뭐 25%, 50%, 20%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급을 해서 이게 좀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체계로 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안전하게 인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? 자, 지난 14일 별세한 이명희 CJ그룹 명예회장 어제 오전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재계 인사들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뭐 한 기업의 총수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외부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해외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분이지만 그래도 인연이 있거나 그리고 또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 그 공로를 좀 기도도 하고 넋을 위로하고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.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눈길을 끌었습니다. 최근 광복절 사면 이후에 행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있거든요.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말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. 안타깝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허창수 그리고 박용만, 현정은 등 이 기업 총수들도 찾아왔었고 경제기관 단체장들도 현장에 방문했습니다. 물론 뭐 정치권에서도 왔었고 이 연예계에서 또 방문한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재계 관계자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그룹 관계자들도 방문을 했는데요.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라든지 그리고 황각규 사장, 언론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. 그래서 롯데그룹 수뇌부 역시 물론 뭐 신동민 회장은 없었지만 다른 그 수뇌부들 임원진들이 방문을 해서 고인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. 이와 함께 뭐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이라든지 뭐 범삼성가 인원들도 방문을 해서 좀 위문도 하고 그리고 좀 앉아 있다. 그 가족들을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요.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있잖아요.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입관식인가요? 거기는 참석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장례식 20일 날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 가능할까요? 어떻게 예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? 자,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데다가 유전병을 또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. 이재현 회장이.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일반인들을 접촉했을 때 뭐 100%는 아니지만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.
신장을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의료진들도 좀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예. 상황이라고 하고요. 예. 지금 상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빈소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예. 그 빈소에 나타날지 예. 아니면 또 추모제라든지 이런 데에 또 나타나게 될지 그 부분은 그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. CJ그룹 측도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종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예.